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과 수다스럽게 말할 때까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수다 팟캐스트예요. 여러분은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저는 친구의 결혼식장에 갔다 왔어요. 요즘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해요.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결혼식이 많았어요. 결혼식을 가보면서 나는 어떻게 될까? 라는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결혼식장을 가기 전에 청첩장을 받아요. 신랑과 신부가 직접 하객들을 만나 청첩장을 전해주는데요. 한국에서는 청첩장 모임, 줄여서 청모라고 해요. 보통 청첩장을 주는 사람이 초대하는 거라서 밥을 사요. 직접 만나기 어렵거나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라면 모바일 청첩장을 보낼 수 있어요.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내지만 안에는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어요. 웨딩 사진, 그리고 결혼식장에 대한 정보 등이 있어요. 결혼식이 언제인지, 식장의 주소와 지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의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번호도 있어요. 또 청첩장에는 신랑 신부가 찍은 웨딩 사진도 같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한국의 결혼식은 봄하고 가을에 몰려 있어요. 특히 10월에는요, 매주 결혼식이 있어요. 이 결혼을 준비하는데 준비 과정이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식장을 예약하고, 웨딩 드레스를 고르고, 웨딩 촬영을 하고, 메이크업이나 다른 기타 행사를 준비하는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1년 정도가 걸린대요. 결혼식장은 호텔이나 야외가 있는데요. 서울의 유명한 호텔들은 금방 예약이 차서 정말 일찍 예약을 해야 돼요. 물론 야외에서도 유명한 식장들은 빨리 예약이 마감돼요.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 유명한 야외로는 제주도가 있었어요. 제주도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어서 야외 예쁜 풍경에서 결혼식을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또 호텔에서 식사도 같이 하는데 뷔페식이나 코스 요리가 있어요. 제가 하객으로서 경험했던 결혼식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갔던 모든 결혼식들은 다 주말에 이루어졌어요. 또 결혼식은 길지 않은데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면 바로 다음 부부를 위한 결혼식 준비가 시작돼요. 먼저 식장에 가면 웨딩 사진을 보고요. 축의금을 내요. 축의금은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내요. 예전에는 5만 원 정도 기본으로 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밥을 먹으면 10만 원 정도 내요. 또 관계가 친한 친구는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중앙에 봉투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 하얀 봉투에 축의금을 넣고 본인의 이름을 적으면 돼요. 그리고 축의금 함과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축의금을 넣으면 보통 식권을 받을 수 있어요.
결혼식이 끝나면 다 같이 사진 촬영을 해요.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친구끼리도 사진을 찍어요. 결혼식에 갈 때 옷도 중요한데요. 절대 흰색은 안 돼요.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보통 어두운 색을 입어요. 저는 남색이나 검정색을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식사하러 가는데요. 한국에서 이 음식이 가장 중요해요. 뷔페나 코스 요리가 나오고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음식에 대해 많이 얘기해요. 외국에서는 파티나 게임, 재미있는 행사가 중심이 되는데 한국은 역시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한 부부에게는 축의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선물도 많이 해요. 커피 머신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을 사줘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친척이나 지인을 만났을 때 애는 언제 낳는지, 집은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 점은 결혼을 안 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결혼은 할 건지, 애는 낳을 건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럼 한국에서 결혼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대요. 세금을 공제받는 건데 2024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결혼을 장려하는 국가 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주택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우선 청약이 있고 또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주택공급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의 다음 단계는 출산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정부도 이 출산을 아주 장려해요. 출산을 하는 것만으로 정부에서 돈을 주고요. 아이가 생후 2년이 될 때까지 부모 수당, 부모에게 주는 돈이 있어요. 또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도 지원을 해줘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안에 의료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한국은 이 출산할 때 드는 비용이 아주 적다고 해요. 그래서 100만 원 지원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또 출산 휴가도 장려하고 있어요.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결혼은 줄고 있고 출산율도 아주 낮아요. 2025년 기준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해요. 제가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까지 감당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른들은 결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세요. 한국은 어른들이 직장을 잡으면 30살 즈음에 결혼 언제 하느냐, 결혼 안 하느냐 라고 많이 물어봐요. 청년층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체크리스트인 것 같은 느낌의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요즘 결혼 트렌드는 비혼주의 아니면 딩크족처럼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혼자든 둘이든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또 굳이 결혼식을 크게 하지 않는 스몰 웨딩도 유행하고 있어요. 또 해외의 가족들이나 친척, 또 지인들을 초대하는 해외 결혼식도 유행하고 있어요. 또는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는 커플도 있고요.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같이 사는 커플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행복의 형태가 다양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팟캐스트 대본을 생각하면서 제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결혼식을 하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정말 친해져서 여러분에게 제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찾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결혼식을 많이 하나요? 결혼식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여러분 나라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있다면 저하고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올게요. 한 주 재미있게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